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P가 P라는 점이 A, B가 있는데 점 X축 위의 점 A에서 출발했다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r이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거야. 이때는 좌표를 각이 나와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 이때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A와 B를 더해서 R로 나누래. 그러면 얘가 우리가 볼 때 A고 얘가 B잖아. 얘가 A고 얘가 B인데 A와 B를 더해서 R로 나눈 게 F 세타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 보면 R 코사인 세타하고 R 사인 세타를 더해서 뭐로 나누라? R로 나누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므로 F 세타는 요 R 약분돼서 결국에 F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사인 앞에다 쓰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삼각함수 합성을 이용하시면 루트 2 사인 세타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괜히 썼다.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32번을 침범을 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합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루트 2 사인, 요건 코사인으로 보고 요건 사인으로 보면 되잖아. 루트 2분의 1은 그럼 4분의 파이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그러면 F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선생님하고 볼 때 F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최대가 루트 2,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2이고 주기가 2파이며 루트 2 사인 세타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주기 함수 이고 주기는 2파이다 맞죠? 최대는 루트 2,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2 맞고, 사인 세타를 평행 이동시켜서 F 세타로 일치시킬 수 있대. 그런데 얘 진폭이 달라. 얘는 최대가 루트 2잖아.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2고 그냥 평행 이동시켜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32번으로 가보자. 32번은 그림과 같이 y는 코사인 x 위에 두 점. 그럼 P점은 뭐가 되니? 그랬더니 P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고, Q점은 세타에서 90도 더 갔나봐. 그래서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콤마 안 보이네 미안.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됐다라고 얘기하네. 이때 PQ의 길이를 L이라 하자. 이때 L제곱의 최대 치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고 L제곱을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뭐. 그러면 L의 제곱은 어떻게 돼? 루트는 쓸 필요가 없네.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되는 거지.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파이만 남으니까 2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세타를 빼서 제곱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식을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건 4분의 파이의 제곱인 걸 알 수 있었고, 너무 헷갈려 하지 마. 4분의 3.14의 제곱이니까 대충 4분의 9점 몇이야? 그러면 플러스 이쪽은 뭐냐? 이사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90도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선생님은 L 제곱은 4분의 파이의 제곱이 있고, 뭐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니까 그냥 사인 코사인의 합의 제곱과 같아서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네. 이건 상수고, 그러면 이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뀌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떠올리는 거, 뭘 떠올리는 게 좋을까? 사인 2세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L의 제곱은 이거 먼저 쓸게. 사인 2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사인에 뭐 각의 주기가 바뀔 뿐 최대 최소는 바뀌지 않으니까 최대는 얘가 1이야. 그럼 여기도 1이 있으니까 2 플러스 4분의 파이의 제곱이겠구나가 됐고, 최소는 얘가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1은 없어져서
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했네.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하래. 그럼 얘에서 얘 뺀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2가 되겠구나. 이건 보기가 잠깐만요. 맞죠? 깜짝이야. 보기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서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33번으로 문제 가볼게요. 그림같이 x축의 2점 y는 20, 0 a는 20, 0 b는 80, 0인 x축의 점이라니까 여기는 20, 0 여기는 80,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때 A, P, B라고 하는 요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최대가 되는 y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가 0, y라는 얘기니까 얘가 y인 거지. 그래서 점 P는 0, y 이렇게 할게. 그러면 뭐 뻔하지 않을까?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부분의 내용이니까 알파에서 베타 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기엔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제 수험하고 볼 때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탄젠트 알파는 이제 이걸 이제 잘 써보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y 길이가 y죠. y분의 80이야. y분의 80.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y분의 20이구나. 이렇게 됐고요. y분의 20. 그러면 이제 y분의 80에서 y분의 20을 뺐더니 결국에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80, 20, 1600이 되네요. 여기 y분의 60 이렇게 되는군요. 뭐 번분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제에서 최대가 되는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이 분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분자를 상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만약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 a분의 10 그랬어. 그러면 a분의 10이라는 숫자의 최대값은 언제가 될까? 물론 a가 양수라고 하면 a가 적을수록 이 값은 커지는 거잖아. a가 크면 클수록 적어지는 거니까 여기를 상수를 처리하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야 최대가 되잖아. 얘의 최소값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여기를 상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y를 곱해 줄게. y를 곱해 주니까 60. 여기는 y 곱해 주면 y분의 1600이 되네. 그러면 y가 양수인 걸 아니까 y 플러스 y분의 1600의 산술 기하 평균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 노트 얘랑 이 곱하면 1600. 그러면 40이 되잖아. 그럼 8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인 좌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때 y좌표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때 이 값이 80일 때긴 한데 그때 y좌표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러면 y좌표 구하라고 그랬구나. 얘와 얘가 같다 할 때야. 그러니까 y는 y분의 1600과 같다 할 때. 그러므로 y의 제곱이 1600. y는 양수니까 40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래서 y의 좌표는 40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두 도시 A와 B는 60km가 떨어져 있고 도시 O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km야. 자, 그런데 도시 O에서 30km 떨어진 지점,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30이니까 요 원 위에 어떤 지점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반지름이 30인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가 60이래. 60km래. 그런데 반지름이 30이잖아. 아니 30km잖아. 그거 갖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30km 떨어져 있는 O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점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선 읽은 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신도시 A와
여기 2차로를 만들고 뭐 여기 다 있네. 4차로를 만든대. 아 그러네. 그런데 2차로는 요건 한번 포인트 잡아야겠네. 2차로는 6억 원이 든대 키로당. 4차로는 키로당 8억 원의 공사비가 들 때 공사비가 최대가 되는 신도시 위치를 잡으라는 거네. 보통 최소가 되는 데를 잡아야 되는데 최대가 되는 데를 잡아.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내용인 것 같아, 그지? 자, 뭐 그렇다 치고 한번 진행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쌤이하고 매번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더라? 직각삼각형의 이변의 길이가 a고 이 각이 세타면 얘는 a 사인 세타가 된다 했고 얘는 a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암기해놔라 라고 했던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였던 얘는 세타 여기고 높이 해라니까 여기가 뭐가 돼? a 사인 세타 60이네. 6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6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사비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우리 f 세타라고 하자. 여기다 쓸까? f 세타라고 할게. 그럼 공사비는 얘는 요거는 너희들은 뭐로 봐야 되냐면 거리로 봐야 돼. 60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야, 길이. 얘는 키로당 6억 원이 드니까 여기에 6 곱해주면 돼. 아, 그럼 6 곱하기 60 코사인 세타가 AP의 길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고 4차로를 만든데 얘는 그래서 8억 원이 된다니까 8 곱하기 60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60이 공통 인수니까 60 바깥으로 빼면 6 코사인 세타 플러스 8 사인 세타 정도가 우선 나오겠네. 자, 계속 정리해 봅시다. 이거 더 내보내도 되겠다. 이 바깥으로 내보내면 120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자, 원래 사인을 앞에다 쓰는 게 좀 편한데 뭐 상관없고요. 자, 이제 합성을 할게. 그러면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하면 5가 되잖아. 그러면 5가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죠. 5 나가니까 5, 20, 600이 되네. 그 다음에 5분의 4, 요거부터 쓸게. 5분의 4 사인 세타 플러스 5분의 3 코사인 세타가 됐네. 자, 여기까지 알게 됐고요. 뭐 이 값은 우리가 얘기한 특수각은 아니니까 그러므로 f 세타는 이제 선생님 쓰기에 600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알파라는 각은 요 값이 코사인 값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고요. 요 값이 사인 알파가 되니까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끝났지?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공사비가 최대라는 건 이게 공사비잖아, 지금. 지금 요 함수는 공사비에 관한 함수야.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되는데 최대가 될 때는 얘가 1일 때거든. 600억. 그러면 600억이 될 때가 최대인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1이 될 때, 즉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일 때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세타는 모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탄젠트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지. 1사분면의 각이고 90도 곱하기 1이니까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코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니까 4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4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3분의 4 찾아볼까요?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래요. 35번 보겠습니다.
35번은 그림같이 3분 AB의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A가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각 DCA 선생님이 5세타라고 그럴게. DCA 이때 탄젠트 세타가 7분의 4일 때 그랬습니다. 그럼 매번 하던 일이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러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얘는 선생님하고 보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몇이 나왔냐면 7분의 4가 나왔다고 그랬거든. 얘는 공식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되잖아.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뭐야? A분의 6이죠. 탄젠트 베타는 A분의 2예요. 탄젠트 알파 A분의 6 빼기 A분의 2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양변에 A의 제곱을 곱해 주었더니 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12가 됐고 얘는 A분의 4니까 A제곱 곱해 주면 4A가 되거든. 그리고 A분의 4잖아. A제곱 곱해 주니까 4A 됐고 얘가 7분의 4가 된대. 적당히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쪽에다 먼저 쓸까요? 4a제곱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48이 47이 28a가 되고 4로 나눠주면 얘가 됐고요. 넘겨줘야죠. a-7a 플러스 12 이퀄 0.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얘를 만족하는 값을 P와 Q라고 할 때 PQ의 곱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될 수 있는 게 PQ란 얘기니까 P와 Q의 곱은 당연히 뭐가 돼? 12가 되겠구나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그 미분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또 세타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탄젠트 값에 대한 얘기니까 요걸 알파 그 다음에 요걸 베타 놓고 문제를 구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됐네. 그래서 탄젠트 세타에 48을 곱한 값을 계산해라고 그러니까 생각과 같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입할까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뭐가 되나? 이 각에 대한 삼각비니까 4분의 3이네. 그지? 탄젠트 베타는 미안해. 잘못했네.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네요. 3분의 4고요.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이군요. 4분의 3. 그럼 그대로 3분의 4 빼기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분모는 2가 됐고 분모는 2가 됐고 얘는 12분의 16, 9니까 7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갖는 값은 24분의 7이 되는구나. 그럼 탄젠트 세타가 24분의 7이니까 48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48 곱하기 24분의 7이 되는 거네. 괜히 27이 1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이 돼? 14구나.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볼 때 36번이나 여기 보시는 35번이나 굉장히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런 공식 잘 활용해서 문제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연장선에 해당하는 또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y축의 두 점 a는 0,4 그랬습니다. 여기가 4라는 얘기네. b는 0,2 2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점은 얘는 1,0이래요. 그래 놓고 CAO가 알파고 CBO가 베타고 그 다음에 양의 y축의 점 얘가 0,y 그럼 요 길이가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좌표가 y야 y. y가 조금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시 쓸게요.
요 좌표가 뭐가 된다고? y라고. 자, 다음 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각을 봤더니 알파 베타의 각이 요 각과 요 각의 합이 뭐와 같대? 감마와 같다는 거야. 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내용을 보고요, 탄젠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지 않아? 탄젠트 감마라고 하는 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구나.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y좌표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탄젠트 감마가 원래는 y분의 1이거든. 탄젠트 감마는 y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고 얘랑 비교하면 될 것 같다. 그죠?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4분의 1이지.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따라서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8 곱할게. 8 빼기 1이 됐고요. 8 곱하면 2, 8 곱하면 4.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할게. 탄젠트 감마가 얘가 된다고 하니까 감마가 y분의 1이잖아. 그럼 얘를 보니까 7분의 6이거든. 그러면 6y가 7이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주고 싶던 y좌표는 6분의 7이 되는 거구나.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원점 5를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직선 L이 있다 그래 놓고 두 점 A는 0,2 Y축의 점이네. B는 2루트 3,0. 그러면 우리는 요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고. 자, 원점 5를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얘의 기울기가 세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려니까 이 각이 세타가 돼야 되겠지. 그럼 0,2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가정하고 A, B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할게. 2루트 3,0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니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럼 이 점을 A'이라 하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이거 B'이라 하자 그랬네. 이때 OA', OB'의 값이 최대가 되는 세타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과 같이 보시면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 둘 다 사인 세타로 나타나나요? 잠깐만요. 빗변의 길이에 보이는 각이고 빗변의 길이에 보이는 각이네요. 하여간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만 잠깐 확대할게. 자, 선생님 볼 때는 우리가 자꾸 흔들려서 미안. OA'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2니까 2 코사인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다. 90도에서 세타 뺀 거죠. 여기 각은 요 각 표시하기 안 좋아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OA'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OA'은 선생님 보니까 2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타인데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네. 그러면 여기 OB 프라임. OB 프라임은 역시 밑변에 해당하니까 2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2루트 3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한 거라는 얘기네. 그래서 얘의 최대가 되는 세타의 값은 그렇습니다. OA', OB'이 최대가 되는 세타의 값은 세타는 90도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OA' 플러스 OB'을 우리가 구해보면 합성이구나. 2 사인 세타 플러스 2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러면 매번 했던 거지만 제곱하면 4가 되고 제곱하면 12가 되니까 16이잖아. 루트 16 4 그 다음에 4분의 2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고
4분의 2 루트 3이면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네. 그러면 4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몇 도냐는 건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사인이니까 코사인이고 코사인이니까 사인 값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둘 다 양수니까 1사분면이고 코사인 2분의 1 나오는 거. 3분의 파이네요. 그러면 여기다 3분의 파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 값이 9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세타하고 3분의 파이 더해서 90도가 되려니까 세타는 뭐가 돼야 돼? 30도 6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39번으로 갈게. 39번은 등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거는 뭐 읽어보기보다는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간단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림이 다 온 것 같아. 135도를 잘랐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여기를 이렇게 나눠 놓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 요각을 세타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가 억각이니까 얘가 세타가 되지. 그럼 여긴 뭐가 돼? 135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200이 돼요. 여기는 200 H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라고 그러면 H-200으로 할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 있는 전체 높이는 H로 보시면 되겠지?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같이 등대에서 배를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135도 어쩌고저쩌고 높이 200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배에서 비행기까지의 높이, 배에서 비행기까지 높이니까 그냥 H 구해라 라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갑시다. 자, 선생님 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알 수 있겠어요. 탄젠트 세타는 지금 여기서 보니 탄젠트 세타는 뭐야?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2가 됐고, 그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넓은 데 놔두고 좁은 데서 이러냐. 탄젠트 135도 마이너스 세타의 값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가 100이니까 100분의 H-200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계산합니다. 1 플러스 탄젠트 135도 곱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135도 빼기 탄젠트 세타인데 얘가 100분의 H-200이니까 그냥 100분의 H-2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 탄젠트 135도 어떻게 돼? 이제 워낙 많이 해서 90도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45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과생들이니까 코탄젠트 45도인데 탄젠트 45도나 코탄젠트 45도나 뭐야 1이 되게 코사인을 썼네. 코탄젠트 45도나 1이잖아. 그러므로 이제 갖다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1이고 세타 2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2가 됐고, 얘는 1이지? 잠깐만요. 부호가 2, 4분면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여기가 아이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 잠깐 실수했어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 3이네. 얘가 3이구나. 따라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H-200을 100으로 나눈 값은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H-200이 뭐가 돼? 300이 되잖아. 높이는 몇 메타? 500m의 고도를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제 40번으로 갈게. 40번, 선생님이 이제 그 사전 공부를 잠깐 하면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인데 이때 접점이 여기가 x1, y1이래. 그러면 이때 원의 방정식의 이 접선의 방정식 L은 어떻게 되지? x제곱 대신은 x1, x 쓰라고 그랬고 y제곱 대신에는 y1, y를 쓰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요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지?
뭐 기울기를 알 때라든지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라든지 판별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는데 접점이 주어지면 공식으로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과생들이니까 뭐 미분하셔서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아, 이거까지 할 필요 없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요 내용 잘 이해가 안 갔거나 까먹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럴 일 없을 수도 있지만 40번 그림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의 점 p1과 p1이 이렇게 있대. 이게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4분의 파이네. 그럼 요거는 몇 돈지 모르니까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p1의 좌표가 나오지. p1의 좌표는 선생님 보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고 P1, Q1이라고 해서 여기 접하는 접선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때 X좌표하고 요때 Y좌표인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물론 이제 딱 나오진 않겠지만. 그럼 우선 요 P1, Q1의 Q1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원의 접점이 얘라고. 그러면 x1 x 해서 코사인 세타 x 플러스 y1 y 그러니까 사인 세타 y는 1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때 q1은 y가 0일 때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x가 뭐가 돼? y가 0이면 이거 없죠? 그러면 y가 0일 때 x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요 Q1의 좌표를 알게 된 거예요. 요 Q1은 코사인 세타분의 1, 0이 된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야. 쌤하고 여기 잠깐 확대해 볼게. 자, 지금 보시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몇이라고 그래? 4분의 1이라고 써. 문제 잘 보세요. 4분의 1. 얘의 넓이를 S1이라고 할게. 그러면 S1은 쌤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Q1인데 Q1까지인데 OQ1인데 얘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높이는 요때 Y좌표지? 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지? 아 근데 얘가 4분의 1이래. 그래서 양변에 2 곱하면 되고 이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요게 탄젠트 세타네. 탄젠트 세타의 양변 2 곱하니까 2분의 1인 걸 알게 됐어.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P2, OQ2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근데 이게 다른 건 몰라서 처음에 선생님도 이거 접점을 구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게 접점 구하기엔 좋진 않잖아. 그래서 이 좌표를 알아야 되나도 해봤는데 접점이 여기 직각이 되거든. 우리가 구하라는 넓이를 S2라고 잠깐 명명하면 2분의 1 선분 OP2 곱하기 선분 P2 Q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지. 그지? 선분 P2 Q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자 그러면 OP2는 1이니까요 결국에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P2 Q2가 되는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인데 여기를 보면 탄젠트가 뭐가 되냐면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우리가 덧셈 정리를 괜히 배운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뭐가 되냐면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OP2분의 P2Q2야. OP2가 1이거든. P2Q2. 그럼 얘가 1이니까 결국엔 선분 P2Q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선분 P2Q2가 뭐야?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계산해 달라는 거는 2분의 1 P2Q2 대신에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으로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됐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대로 알고 있는 거 다 쓰면 되지.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잖아. 탄젠트 세타 아까 구해놨는데 몇이었더라?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 1이고 여기 2분의 1이고 그러면 여긴 2분의 1이고 1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네. 그지? 이거 약분되고 답은 뭐가 돼? 2분의 3.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41번으로 갈게요. 41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뭐 보니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계산하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뭐 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하는 게 좋겠지. 자, 여기서 a가 0,1이래. 여기가 0,1 그죠? 뭐 1 써 있으니까 안 쓸게.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4등분 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도 다 4등분 돼. 선생님 그리면 요거 요렇게 해서 수선 긋고 요렇게 수선 긋고 요렇게 수선 그으면 얘네들도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4분의 3이 되겠나요? 아니구나. 1이니까 4분의 2분의 3이군요. 아, 잠깐만요. 미치겠네. 4분의 2니까 2분의 1씩이니까 2분의 3이 되는 게 맞네. 그지?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4등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y좌표도 다 4등분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고 여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4가 된 거죠. 자,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데 선생님 보니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어. 탄젠트 알파부터 구할게.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분의 4분의 3이네. 그러면 뭐 4분의 6이 되니까 이거 4로 곱할까?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지? 탄젠트 알파 2분의 3이 되고요. 탄젠트 베타 구해봅시다. 탄젠트 베타는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2분의 3분의 4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3분의 4분의 1이 되죠. 4 곱하면 6이 되고 4 곱하면 1이 되니까 6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지.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를 다 구했어.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나?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덧셈 정리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2분의 3 탄젠트 베타 6분의 1이고요. 2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분모 문제도 6을 곱하면 될 것 같죠? 요게구나. 약분돼서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얘는 6분의 9인가요? 그럼 6분의 8 나오니까 3분의 4가 되겠구나. 그죠? 좀 숫자가 복잡해져서 12 곱할까요? 12, 3, 16 이렇게 되네. 그럼 답은 15분의 16이 나왔는데 문제는 30 탄젠트 세타의 값을 계산하래. 그래서 30 곱하기 15분의 16이니까 뭐 32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잘 따져주시고 세타 구할 때 요 알파, 베타 이렇게 나눠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된다. 자, 42번 사각형 ABCD에서 각 ABC가 90도래 여기가. 근데 이제 전체 넓이의 최대값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는 당연히 90도에서 세타를 뺀 각이 되겠고 결국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으로 넓이를 계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 자, 얘부터 잠깐 먼저 쓸게. 15 사인 세타가 되고, 얘를 쓸게. 2, 6, 10이니까 10인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선생님 그래서 순서 잠깐 바꿨는데 이렇게 되네. 15의 제곱이 225고 12가 144니까 369. 그러면 9 곱하기 41이죠. 그래서 얘가 3루트 41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구나. 그러면 넓이의 최대는 당연히 3루트 41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물론 얘가 1일 때. 자, 이제 문제 43번 가볼게. 그림과 같이 원이 있는데 x 플러스 y제곱은 1인데 2절대값 x. 그럼 2절대값 x니까 이때 교점 좌표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네. 반지름이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알파면 얘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되는 거네. 근데 이게 베타니까 Q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였나 봐.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얘네들의 각각의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잠깐 잡아보자.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2x만 대입하자. 그럼 여기서 x가 0보다 클 때 y는 2x하고 얘를 연립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탄젠트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되겠네. 탄젠트가 2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생각하고 이거 대입해서 x값 y값 구해도 되고요. 탄젠트 알파가 지금 몇이냐면 2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2가 나오니까 이게 루트 5가 되잖아. 그럼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 되겠네. 여기가 루트 5분의 1이 되는구나. 그지? 그 다음에 사인은 루트 5분의 2가 되고. 근데 이쪽은 대칭돼서 그대로 대칭돼 있으니까 코사인 베타는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루트 5분의 1은 사인 베타나 사인 알파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한번 써봅시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 미안, 안 보였네요.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6이거든. 루트 5분의 1.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사인 베타도 역시 루트 5분의 2가 되네.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이쪽은 5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지. 그지? 5분의 3.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기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눈높이가 1m인 44번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겠지. 눈높이가 1m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볼게. 눈높이가 1m인 애가 이렇게 나무의 맨 위하고 맨 아래를 봤는데 그때 봤을 때 각이 세타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7m 떨어진 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서 5m가량 걸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2m 앞에서 보면 아까 이쪽에서 볼 때보다는 45도 조금 더 각이 벌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때 나무의 높이가 Am 또는 Bm라고 할 때 Am 또는 Bm의 합을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그림에 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따로 볼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보통 이게 무슨 해설지를 작성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선생님이 푼 대로 하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 각 이만큼을 동그라미 각으로 여기를 x로 하자. 그 다음에 이쪽을 알파라고 하고 이쪽을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이게 외곽이 되거든. 요만큼이 요 삼각형의 외곽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 플러스 동그라미가 되고, 요각이 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알파 플러스 x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알파 베타 더하고 동그라미하고 x를 더한 값, 요거 싹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야. 그지? 아이고. 근데 이 동그라미 x가 뭐였냐면 세타였거든. 그러면 동그라미 x가 세타니까 요 세타 없애버리면 알파 베타의 합이 45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네. 그지? 45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지?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각에서 얘를 빼야 알 수 있겠네.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얘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x에서 뭘 빼는 거야? x를 빼자.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x가 몇인지 한번 볼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x는 얘분의 얘니까 2분의 1이네. 여기가 1이잖아 지금. 그죠? 요 길이는 2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힘드나? 각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x에서 x를 뺐다. 그러니까 쓸게. 요 각을 지금 치환하지 않고 하려니까 좀 그래서 힘들 거거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x에서 탄젠트 x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x에서 탄젠트 x를 뺐다.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플러스 x는 2분의 1이 됐고요. 탄젠트 x는 7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1 플러스 14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 빼기 7분의 1이니까 14 곱하면 되지. 14 곱하면 15가 되고요. 14 곱하면 7이 되고 2니까 15분의 5, 3분의 1이 되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최초로 알게 된 게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인 거 우선 알게 됐어. 좀 잘라야겠다. 그지? 자, 이제 탄젠트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베타 플러스 동그라미 각에서 동그라미 탄젠트 x를 빼려고 하는데 이 길이는 모르니까 이만큼을 x라고 하자.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자, 이제 선생님이 약식으로 쓸 거야. 탄젠트 베타 플러스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를 빼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플러스 동그라미가 2분의 x야. 그 다음에 탄젠트 동그라미는 7분의 x고. 그럼 이제 2분의 x에서 7분의 x 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좀 정신없지만 14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니까 14 플러스 x 제곱 되고 여기는 14 곱해주면 7x 되고 2x니까 5x가 되겠네.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얘가 되었어. 그지? 이건 좀 다른 색으로 할까? 탄젠트 베타는 얘가 됐어. 자, 이제 우리는 이 나무의 그 높이니까 나무의 높이는 지금 선생님 보기에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여기를 x라고 그랬기 때문에 미안해. 선생님 잘못된 얘기네. 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x 더하기 1을 구하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1이 a 또는 b라는 거야. x 더하기 1이 지금 a 또는 b라는 거야. 나무의 높이는 여기를 x, 여기를 1로 놨기 때문에 a이거나 b다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이 a나 b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구해놨던 게
알파 베타의 합이 45도잖아. 그리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아니까 요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인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45도니까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곱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잖아.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몇이냐면 3분의 1이고요. 탄젠트 베타가 14 플러스 x 제곱분의 5x였거든. 1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얘 곱하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14 플러스 x 제곱분의 5x 이렇게 된 거지. 그러네. 그러면 양변에 3 곱하기 14 플러스 x 제곱을 곱하면 야, 여기 칸이 너무 없어가지고 쌤이 필기를 못하겠다. 방법을 잠깐 찾을게요. 이면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면지가 없으면 여기 있다. 자, 요 계산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양변에 3 곱하기 14 플러스 x 제곱을 곱하니 여기는 곱하니까 3 약분돼서 14 플러스 x 제곱 3 곱해지니까 15x 이렇게 나오네. 아이고. 놀랬겠습니다. 편집을 할 수 없어서 여기는 14 플러스 3 곱하기 14 플러스 x 제곱 빼기 5x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정리해 줄게요. 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4였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5x 4, 3, 10이니까 4, 3, 12 42가 되나? 그지? 그러면 넘기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0x 30 28이 되는구나. 플러스 28 이렇게 되겠네. 그 2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4 이퀄 제로가 됐네. 맞나요? 맞죠? 잠깐만 선생님이 계산 3 곱하기 14x 계산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조금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네. 잠깐만요. 여기다 곱해줬더니 얘가 나왔고 여기다 곱해주면 3하고 곱해서 얘가 됐고 얘는 그냥 얘고 얘는 5x고 그래서 x의 제곱 15x 14 3x의 제곱 42 마이너스 5x 맞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때 두 값이 뭐가 되냐면 x값은 여기서 알파 베타 하면 안 되겠네. pq라고 하면 p와 q의 합이 몇이야? 10이라는 거지. 근데 자 이제 봐봐. p와 q의 합이 10인데 문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무 높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나무 높이의 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p 플러스 1과 q 플러스 1이 나무 높이가 x가 아니고 사람이 미치겠네. 요 값이 x야. 이게 p나 q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합은 얘가 a고 b고 더하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가 될까? 이거 더하면 얘가 10이니까 12가 돼야 되겠지. 조금 설명이 필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네요. 그래서 문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건 수업 시간에 한번 더 풀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 뭐 칸이 좁아가지고 쓰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태블릿을 사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자
자, 45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있답니다. 두 직선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가 1이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고, 얘는 3분의 1이라는 걸 보니까 여기를 감마라고 그러면 탄젠트 감마가 3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수직이고 이쪽이 수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제 문제는 탄젠트 알파의 값을 계산을 해. 탄젠트 알파.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이 삼각형을 볼게요. 이 삼각형. 여기가 직각이거든요. 여기가 또 하나 있네. 그럼 여기가 감마니까 얘가 감마가 되잖아. 그럼 잠깐 선생님만 보면 알파랑 동그라미랑 하니까 그러나 동그라미랑 할게. 감마를 합하면 90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알파 동그라미 감마. 이게 직각이니까. 얘가 베타니까 여기가 베타잖아. 그럼 동그라미랑 베타 더하면 또 90도가 되네. 동그라미랑 베타를 더해도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사실 좀 표현하기가 그지 같아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 그지? 그래서 두 식을 보고 이걸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동그라미 대신에 식을 여기다 대입해 봤더니 뭐가 되는지 봅시다. 여기다 밑으로 갈게 이제. 알파 플러스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분의 파이래요. 이렇게 되는.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감마 베타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계산하라는 것과 어때? 같은 거구나. 그러므로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감마에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감마 하면 되겠다. 탄젠트 베타 1이라고 그랬거든요. 감마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모 문제 3 곱할게. 3 곱하면 1이고 1이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게 빼기군요. 3 곱하면 3 빼기 2가 되는 거구나, 그지? 3 빼기 1 하니까 그러면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 보기 보이시죠? 2번이 정답입니다.